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경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벨비아 5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벨비아 50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그 당시에 그 코닥을 이제 풍경 사진에서 코닥이 점유하던 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벨비아 50가.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2000년대부터는 필름 카메라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다가 2006년도에 단종을 했어요. 하지만 단종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벨비아 하다 보니까 후지가 2010년 안팎으로 해서 벨비아 50를 다시 냈거든요. 하지만 그 다시 낸 게 이제 또 오리지널 벨비아라는 조금 달라요. 오리지널 벨비아보다 이제 재료비라고 해야 되죠. 재료비를 이제 절감시키기 위해서 조금 달리 했는데 어쨌든 그 필름 시뮬레이션이 이제 후지필름 이제 카메라들 XT2, 뭐 XH1 뭐 그런 카메라들의 벨비아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르다고 했죠. 후지필름 이제 말 그대로 후지 크롬에서 만드는 벨비아 RVP50랑 후지 카메라 필름 시뮬레이션이랑은 무조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또 아무리 후지필름이 예전에 자기들의 RVP50를 따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캡처1 프로로 오면서 그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60% 정도는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후보전 기술에 따라서 그 60%를 뭐 8, 90%까지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캡처1을 쓴다면. 그래서 오늘은 캡처1 프로로 어떻게 벨비아를 에디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뭐 캡처1도 라이트룸이랑 뭐 하는 프로세싱은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라이트룸 쓸 때는 캐논을 기준으로 카메라 프로파일을 랜드스케이프로 바꾸고, 뭐 소니라든지 나이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프로파일을 뭐 뉴트럴이라든지 스탠다드로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후지필름이잖아요.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정해서 했겠죠. 라이트룸 쓰면은. 하지만 이거는 캡처1 프로이기 때문에 후지필름 시뮬레이션만 적용이 돼요. 어도비 시뮬레이션은 없어요. 캡처1 자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선택이겠죠. 그리고 카메라 프로파일 선택이랑 똑같은 건데 벨비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게, 그것도 다른 거랑 똑같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익스포즈를 조금 손을 볼게요. 이게 눈 올 때는 항상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눈 올 때는 항상 카메라가 가리키는 그 미터에서 한 스탑을 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 실수니까. 한 0.9 정도? 1까지 올려도 되고,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8 정도까지만 올립시다. 0.8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섀도우겠죠.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춰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캡처1에는 라이트룸에 없는 브라이트니스가 있어요.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톤만 변경시켜 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브라이트니스 올렸죠? 내렸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뭐가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밝아진다면은,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밝아져요. 중간 톤만 밝아져요. 중간 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 톤이라는 게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낮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눈 쪽만 밝아지는 게 보이죠. 이쪽 나무 쪽들은 크게 효과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쪽만 밝아지게 하는, 중간 톤을 밝아지게 하는 게 이제 브라이트니스인데, 저는 브라이트니스를 한, 보통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단 눈은 밝으면 좋은 거니까 한 2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후지필름 벨비아 시뮬레이션이 캡처1에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벨비아의 한 60%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벨비아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츄레이션 한 15 정도까지 올려줘 봅시다. 세츄레이션 올렸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세츄레이션도 올렸고 그 다음에 화이트 앤 블랙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이트는 10에서 15, 블랙도 10, 마이너스 10, 15 정도 이 정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게 이제 눈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드럽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클래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일룸에서 손을 이때까지 한 번도 대지 않았어요. 아직 캡처원에서는 클래리티가 제법 좋더라고요. 그래서 클래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조금 클래리티가 없을 때는 약간 안개 낀 그 몽환적인 느낌이라면 클래리티를 조금 올렸는데 한 15 정도 올렸는데 안개에다가 조금 나무의 샤프한 느낌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올렸고요. 이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안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컬브랑 디헤이스였죠. 컬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놔둡시다. 디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과 달리 디헤이스가 없어요. 캡처 1에는. 하지만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레벨스라고 있어요. 포토샵에서도 있는 건데 레벨에서 여기 일자 부분 보이시죠? 일자 부분, 파란색 일자 부분, 이쪽에도 일자 부분. 일자 부분이라는 것은 적정 노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일자 부분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진이 적정 노출이다. 디헤이즈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디헤이즈를 올렸더니 문제점이 발견했죠. 너무 크리스피하죠. 바삭바삭하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컬브를 아주 조금만 이렇게 올립시다. 제가 원래 컬브는 톤 다운 한다고 내렸잖아요, 라일룸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눈 사진이고 안개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컬브를 조금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죠, 솔직히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손을 대는 게 컬러였죠.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벨비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푸르면서도 보라색의 느낌이 강한 필름이 벨비아인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너무 심하게 푸르면서 너무 심하게 사진이 초록색이에요. 화이트 밸런스를 fuji가 다른 브랜드도 비슷하겠지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나름 정확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 벨비아, fuji크롬 벨비아라든지 프로비아라든지 이런 필름들이 주는 화이트 밸런스랑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올리시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바라타라고 느껴서 5300까지 올렸어요. 온도를. 그 다음에 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초록색이다 싶어가지고 한 4.5 정도까지 올릴게요. 넘어갔나? 4.0까지만 올릴게요. 그러면은 사진이 대충은 이제 되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섀도우를 조금 줄여봅시다. 원래는 섀도우를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줄이고 섀도우 올리면서 약간 HDR의 느낌을 많이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를 조금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캡처원에서 있는 게 이 부분은 라일룸에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컬러 에디터에서 베이직에서 맨 끝에 거 선택하시고 세츄레이션 조금 올려봅시다. 자, 이 정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샘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제가 캡처 원 프로를 쓰면서 벨비아 세팅을 하는 기본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하게 되면 사진마다 다른데 여기서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게 벨비아의 기본 세팅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풍경 사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전후 사진을 비교해 봐야겠죠, 한번. 이게 오리지널 사진이고요. 이게 금방 에딧 끝난 사진이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시죠? 이게 벨비아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벨비아랑 100% 일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85%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여러분이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진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사진 하는 스타일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벨비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샘플 사진으로 봤듯이 여러분이 캡처 프로를 쓴다는 가정하에 후지필름 카메라들이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후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뭐 여러분이 1세대, 2세대 센서를 쓴다면 XT 뭐 1, X 프로 1 뭐 그 세대의 센서를 쓰신다면은 제가 하는 이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XT2, 뭐 X 프로 2, XH1 바디부터 쓰신다고 하면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할 것이 라이트룸이랑 프로세싱이 똑같아요. 카메라 프로파일 세팅하는 거죠, 벨비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익스포저 같은 거, 빛과 관련된 것들 세팅하는 거죠. 뭐 익스포저, 섀도우,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컬브 5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레벨도 조금 맞춰주고. 디헤이즈 기능이 없다 보니까 캡처원에는 디헤이즈랑 레벨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예요, 캡처원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볼 게 색감이죠. 화이트 밸런스는 뭐 특히 온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뭐 조금 따뜻하게 하거나 조금 차갑게 하는 거는 문제없어. 하지만 적절하게. 그리고 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라색으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후지필름 로 파일 자체가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초록색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보다 사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틴트를 조금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 벨비아랑 한 85% 정도는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색을 조금 더 애드하거나 조금 더 빼거나 뭐 여러분 스타일대로 조금 하시다 보면은 진짜 벨비아랑 비슷한 느낌을 흉내가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벨비아로 한번 찾아올게요. 제가 지금 후지필름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많이 찍어 다니지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복습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